네가 이 집안을 뒤흔들려고 작정했니? 하고 나윤자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에 서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 말씀 가려서 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안도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주야, 그 영상 정말 지금 공개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나윤자는 초록색 양장 한복을 차려입고 안도현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살짝 닦았습니다. 입가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곧 그녀의 소나기에서 구겨질 듯 보였습니다. 이날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안도현과 서연주 부부가 마련한 가족 식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윤자는 식사를 하기 전부터 잔뜩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몇 달 전부터 서연주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이 집안에 드리워진 묘한 긴장감이 느껴져 은근히 불편해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껏 차려입고 오히려 화사하게 웃으며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렸고 안도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늦지 않으셨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살짝 내려다본 시선에는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윤자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미묘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늦을 리 있니?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너희가 마련한 자리라 와줬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안도현은 어머니의 말투가 냉랭해지는 걸 눈치채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가운데에 빨간색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인 또 다른 빨간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나윤자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주는 부엌에서 반찬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나물을 담으며 방문객들이 언제쯤 올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윤자와의 관계는 점점 극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럭저럭 예의를 차리며 지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자신의 언행을 하나하나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주는 따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기에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 보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늘 빈틈을 지적받았습니다. 특별히 실수한 기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억지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결정적인 비밀 한 가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어머니 오셨어. 하고 안도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윤자는 이미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음식은 금방 마무리할게요. 하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나윤자는 그녀가 내민 말 한마디마저 달갑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오늘 복장은 뭐니? 엄마를 맞이하는 며느리 치곤 성의가 없어 보이는구나. 하고 지적했습니다. 서연주는 당황했지만 죄송합니다. 간소하게 입었습니다. 날이 더워서요.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안도현의 눈치를 살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운 속에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에는 갈비찜, 잡채, 샐러드 등 비교적 정성이 들어간 요리가 놓여 있었지만 모두가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윤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냈고 서연주는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 자꾸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늘 무뚝뚝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드디어 누군가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집안 어른인 안태식, 즉 시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역시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다들 모였구먼. 하고 안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더니 그래도 정시에 왔네. 미안하다. 길이 막혔다. 하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는 듯 웃음을 띄었지만 거실의 감도는 기류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윤자는 그제야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 이제 다 왔으니 자리나 하시지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안태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끼어 어떤 말을 해도 갈등이 커질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비교적 며느리를 아끼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태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 식구가 모인 가운데 간단한 건배와 함께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누구도 마음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연주는 묘하게 눈길이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카네이션, 시어머니가 들고 온 그것이 아직 식탁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칭찬과 감사 대신 나무람과 불만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치고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 이르렀을 무렵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나윤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빨간 카네이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서연주 앞에 내던지듯 툭 던졌습니다. 이거 너 같은 며느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 어버이날이지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있던 접시와 컵들이 약간 흔들렸고 서연주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윤자는 코웃음을 치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문제지. 너희 집안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난 다 알고 있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안도현과 안태식까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안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윤자는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집어들고 그 꽃잎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태식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식사 자리잖아. 어버이날 기념인데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고 좀 진정들 해. 하고 달래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윤자는 곧 당신이야말로 입 다물어.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은데 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연주는 겨우 참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이 최근 알게 된 그 영상을 공개해야 할지 말지 수없이 고민해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 집안을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주는 몰래 보관하던 USB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나윤자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아버지 안태식이 큰 사업에 투자하려고 집 재산 일부를 정리하던 당시 나윤자가 교묘하게 문서를 조작해 자기 몫을 더 챙기고 심지어 남편 모르게 부동산을 빼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구박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정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문서에 시아버지 대신 위조된 도장을 찍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집안 내부에 설치된 오래된 CCTV를 우연히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별채를 비우면서 정리하던 중 구식 저장 장치에서 이 파일을 찾았고 서연주는 처음에 뭔지 모른 채 재생했다가 엄청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복사해둔 뒤 은밀히 보관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온갖 비난은 결국 허울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함부로 폭로했다가는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커다란 상처를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주는 한 번 더 시아버지나 남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 안도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안도현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근데 당신한테만 그러는 건 아닌 듯해. 아버지한테도 자주 화를 내시고 이상하게 이 집안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회사 문제까지 겹쳐 이미 스트레스가 과중해 있었습니다. 서연주는 고민 끝에 USB를 꺼내고 싶었지만 바로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니가 재산 문제나 사업 문제로 어떤 일을 벌이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고 떠봤습니다. 안도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글쎄,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땅을 정리하신 건 들어봤어.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 하고 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는 듯 보였기에 서연주는 일단 그날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안태식과 따로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도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불안해하고 날 자꾸 몰아붙이는 거잖아. 그녀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아버지도 별다른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연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가족을 뒤흔드는 이유가 혹시 이 영상의 존재를 눈치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USB 영상을 공개할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온 식구가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안태식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한 레스토랑이었고 비교적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끼리 모처럼 바깥에서 먹자. 하고 제안했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서연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나윤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안도연은 종종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애써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안태식은 잔을 들며 간단히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다들 괜한 싸움 없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레스토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저트가 나오기 직전에 나윤자가 돌연 서연주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너 요즘 뭔가 꽁꽁이석이 있지? 왜 내가 예전에 별채에서 정리해둔 서류를 뒤진 거냐? 혹시 이상한 것이라도 본 거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테이블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도영과 안태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서연주는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집 정리하면서 서류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윤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지. 하고 확인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너무나 직접적인 공세에 서연주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숨겨왔던 USB를 가방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별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담긴 영상이 있어요. 하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태식은 깜짝 놀라며 영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안도현도 연주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영상인지 좀 설명해봐. 하고 당황했습니다. 나윤자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 감히 그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당장 내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레스토랑 한가운데에서 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연주는 어머니가 제게 늘 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별채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을 빼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우연히 발견했고 USB에 옮겨두었습니다.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태식은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랬다는 거야. 하고 아내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안도연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서연주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머니가 아버님 도장을 몰래 찍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아버님이나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미리 압박하신 거죠. 하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윤자는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안태식이 당신 지금 어디 가려고 해? 이거 사실이라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아섰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시선을 주시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격렬한 언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한참 소란이 일어난 끝에 그들은 도저히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결국 안도연이 직원에게 사과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일단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분위기 속에서 생일은커녕 큰 폭로전만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곧바로 거실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윤자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부인하려 했습니다. 내가 그 문서를 왜 위조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증거로 날 몰아세우는지. 저 며느리가 거짓말을 지어낸 거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확히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채 서재에서 부동산 서류를 펼쳐놓고 남편의 인감도장을 흉내내듯 찍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이후 전화를 하며 이 땅은 당분간 내 명의로 넘겨둬. 남편한테는 말 안 할 거니까 조용히 처리해. 하고 지시하는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안태식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어쩌려고 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나윤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사업이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혹시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갈까봐 그랬다. 당신이 추진하던 사업이 위험해 보였어. 만약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으니까 나름 대비를 한 거야.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안태식은 그 말에 더 격노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도장을 위조해도 된다는 말이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고.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도현도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가족끼리 상의하시면 될 텐데 왜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나윤자는 며느리에게 원망 섞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쳐. 그런데 넌 왜 이걸 이제서야 폭로하는 거니?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작정한 거냐? 너 때문에 이제 우린 어떻게 되겠니? 하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서연주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우고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고 가셨잖아요.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저는 언젠가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한 번쯤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를 공격하셨잖아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가정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거실에 모여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나윤자는 더 이상 너희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안태식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며느리도 아들마저도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뭘 하겠어. 나는 우선 친정 쪽에 갈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은 먼 지방에 있었고 사별한 부모가 남긴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나윤자는 잠시 그곳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했습니다. 안도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돼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시고 아버지와 상의해서 재산 문제도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나윤자는 내가 왜 여기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도 내 아내 편을 드니 이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하고 뒷짐을 졌습니다.
안태식은 한숨을 푹 쉬면서도 아내를 억지로 붙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혼자 시간을 좀 가져. 하지만 나중에 꼭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윤자는 바로 짐을 꾸려 다음 날 아침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서연주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와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집에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당분간 나윤자 없이 지내게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기에 서로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태식은 서류 위조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족 문제이니 고소까지 가는 건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사업은 잠시 접어도 상관없어. 재산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해결하고 싶다. 하고 안태식이 말했습니다. 안도현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어머니가 일정 부분을 다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봐요. 하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서연주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몰락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영상 폭로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행동했나요? 하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도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먼저 당신을 몰아세우셨고 그 영상 내용도 심각했잖아.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머문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안태식과 안도현은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분열된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모두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칠 뒤에 집에 잠깐 갈 테니 다 같이 모이자. 할 말이 있다. 하고 짧게 통보했습니다. 안태식과 안도현은 그 전화를 받은 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갈등이 심하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윤자는 작은 트렁크를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나는 이제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재산을 빼돌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로 뭔가 호화롭게 살려 한 건 아니고 혹시 남편 사업이 망하면 우리 모두 힘들어질까봐 대비한 거였어. 분명 잘못된 방법인 건 인정해. 특히 도장을 위조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태식은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걱정이 됐으면 나한테 상의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동안 내가 돈 관리를 해왔고 당신에게 뭘 숨기지도 않았잖아. 하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윤자는 고개를 떨구며 내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성격이 괜히 기가 세잖아. 혹시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할까봐 겁이 났어. 그리고 저 며느리. 아니, 연주가 우리 돈만 쓸 줄 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주는 그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셨다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둘이 맞벌이해서 저축하고
생활비도 보태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윤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동안 고요가 흐른 뒤 그래, 어쩌면 내가 괜히 마음속에 의심을 키웠어. 내가 겪었던 과거가 있어서 며느리라는 존재가 왠지 껄끄럽더라. 내 주변에서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사람들을 자주 봐왔거든.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일종의 편견이었고 잘못된 일반화였습니다. 나윤자는 결국 재산 문제와 관련해 서류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수습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에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며느리에게 준 상처였고 특히 빨간 카네이션을 집어던지며 모욕했던 일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주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조용히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이번에 영상 폭로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저를 더 궁지로 몰아넣으실 것 같았고 모든 비난이 제게 향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윤자는 그 말을 듣고 잔에 물을 가득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내가 계속 숨기고 살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했을 거야. 내가 폭로해준 덕분에 내가 잘못을 뉘우쳤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사과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의 끝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인정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밀을 감추느라 며느리를 의심했고 며느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어머니와 맞섰습니다. 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실타래를 풀어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정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오가며 문서를 검토했고 중간에 나윤자가 임의로 처리해버린 몇몇 땅과 건물의 명예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안태식은 중간중간에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 몰랐다. 하마터면 법정 공방으로 갈 뻔했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 와중에 서연주는 남편 안도영과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뒤숭숭했지만 서로 대화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연주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하고 안도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집안에서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늘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윤자와 며느리의 관계가 크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극심한 적대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문제를 인정했으니 조심스레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식사를 함께할 때면 이전과 달리 가벼운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하고 서연주가 물으면 그래, 한 잔 부탁해. 하고 시어머니가 답하는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타준 커피는 너무 진하네. 하고 시비가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기싸움을 벌이기보다 가급적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서류 정리를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는 나윤자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담아 합의문 비슷한 문서를 작성하여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명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게 좋겠어.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태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마무리 지자. 너도 마음이 편하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컸지만 이제 와서 그녀를 내치는 건 더 큰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그래도 부부고 당신이 반성한다면 내가 뭐라 하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가족들은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송편과 전, 갈비탕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손주가 있지는 않았지만 친척들이 잠시 들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차례를 지낸 뒤 거실에 모여 앉아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나윤자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사실 이럴 자격도 없지만 이번 명절엔 어른으로서 덕담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하고 운을 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나윤자는 짧게 목을 가다듬고 도현아, 그리고 연주야. 너희 둘은 앞으로도 많이 싸울 거다. 부부란 게 원래 그렇다. 그렇지만 절대 남에게 뒤에서 비난하거나 서로 뭔가를 숨기는 짓은 하지 마라. 내가 그 잘못을 한번 겪어보니 결국 내게 돌아오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했고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차가운 기색이 덜했습니다. 서연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인간적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만 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더 노력할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안도현이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안태식은 살며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절에 같이 모여 밥을 먹고 덕담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카네이션을 내던지던 장면은 여전히 서연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때때로 거울 앞에 서면 그날의 굴욕이 생생히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부족했나? 왜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화를 냈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내면이 조금은 이해가 되자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 가족들은 또 한 번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이미 폭로된 영상으로 인해 모든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았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숨은 불안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연주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연주야, 나 그때 진짜 미안했다. 정말 한순간에 화가 나서 카네이션을 던졌는데 사실 널 그렇게까지 욕할 일은 없었어. 내가 그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이 폭발한 거지.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는 현재형이지만 분위기는 과거의 참회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카네이션을 던지셨을 때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도 벼랑 끝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둘 사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함께 쇼핑을 가거나 수다를 떨 만큼 가까워지진 않았어도 최소한 갈등은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라고 부르면서 주변에 소개할 때면 예전처럼 날선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어느 정도 봉합되었을 즈음 바로 자신의 친정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먼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별다른 왕래가 없었는데 우리 집에도 불편한 사정이 생겼으니 한번 와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주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며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도 괜히 신경 쓰실까봐 걱정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안도연은 우리 어머니, 이제는 예전처럼 안 하셔. 그냥 다녀와. 오히려 내가 같이 갈 수도 있어.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차에 시어머니 나윤자도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주야, 친정 쪽에 일이 있다며? 날짜 정해지면 다녀와. 내가 굳이 뭐라 안 해. 하고 전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주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배려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래도 조금씩 시어머니가 변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친정 겸 가까운 친척집을 다녀온 서연주는 뜻밖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들은 오래전부터 서연주가 힘겹게 자라온 사정을 알았기에 시댁에서 혹시 서름 당하지나 않았니? 하고 물어왔습니다. 서연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하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분이 치밀었겠지만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주는 거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카네이션 사건과 영상 폭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과까지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하네.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도연은 아내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우리도 이제 애를 가질 준비를 해볼까? 어머니, 아버지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결혼 몇 년째인데도 자녀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집안 갈등 탓도 있었고 서로 일에 바빴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연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도 슬슬 고민해야 할 것 같네. 시어머니가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수도 있지만 이젠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합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젠 한 걸음씩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정에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 가끔은 서연주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서연주도 그럴 때면 억울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는 폭언과 폭로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가
빨간 카네이션을 더 이상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버이날이 돌아왔을 때 서연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빨간 카네이션을 예쁘게 포장해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받아들고 자, 이건 잘 간직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웃음으로 모든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고 가족 간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태식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안도현은 아내가 수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토닥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 서연주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쁨에 겨웠고 특히 나윤자는 손주를 보자마자 연신 환하게 웃으며 과거의 갈등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기 돌잔치에서 그녀는 손주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할머니가 미리 사과할 게 있어. 할머니가 예전에 내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었어. 근데 이제 다 잊자. 할머니가 잘해줄게. 하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모르지만 그 현장을 지켜본 서연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느꼈고 또 자신도 새로운 가정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이 던져졌던 그 순간 숨이 막힐 듯 했던 수치심은 언젠가 불쑥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쩌면 그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잘못도 드러났고 우리 가족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 후 어느 가을날 오후 서연주는 거실 창가에 앉아 사진 앨범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꽤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고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USB 영상 사건은 결국 법적 소송 없이 가정 내에서 합의를 보았고 나윤자는 재산을 원상 복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생긴 가정의 균열은 오히려 가족들을 다시금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연주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슬쩍 확인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한편에 두었던 카네이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던졌던 것은 시든 생화였지만 지금 이 화분에 피어난 카네이션은 밝은 빛깔을 자랑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꽃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서연주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코 상상도 못할 평화로운 한때를 지금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을 마주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힘을 길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주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성장했구나 하고 뿌듯해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떨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적어도 분명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시어머니가 던진 빨간 카네이션, 그리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영상을 꺼냈던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때는 가혹했던 갈등의 불씨가 결국 모두에게 깨달음과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윤자와 며느리 서연주는 아직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상대를 모른 척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어긋난 부분을 수선해가며 점차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